근데 이런 거 안 자르세요? 그럴 시간이 없네요. 자, 다시 압력부터 보시면요. 48페이지 지난주 하던 거 다시 이어서 할게요. 압력을 정의할 때는 압력이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야. 그래서 뭐 여러분들 수학 잘하니까 분자에 있는 값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커지는 값이 커지는 거죠. 분모의 값이 커지면은 이 값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야. 뭔가 뭐 위에서 만약에 위에서 뭔가 누르는 힘이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단면적이 넓이가 넓어지면은 같은 힘이라도 면적이 넓어지면 압력이 작아지겠죠. 그렇지? 근데 같은 힘을 주는데 뭔가가 좁아져. 면적이 좁아져. 예를 들면 뾰족해졌어. 그러면 그만큼 압력도 커진다고요. 알았죠? 예를 들면 압점 같은 거는 뾰족한 이유가 단위 면적을 줄여가지고 같은 힘을 주더라도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압력 같은 게 되겠지. 그치? 네, 압점 같은 게 되겠죠. 목 같은 것도 마찬가지. 목도 앞쪽이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목도 이렇게 해서 앞쪽이 이렇게 뾰족해서 이렇게 위에서 뭐 망치로 땅땅땅 때렸을 때 얘가 잘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앞쪽이 면적이 뾰족하기 때문에 면적을 줄여서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못이 얘가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두껍게 생겼어. 얘를 만약에 땅땅 치면은 잘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당연히. 왜냐? 단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요? 네. 뾰족해서 아니었어요. 네. 가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위 같은 경우도 만약에 가위 날이 뾰족하고 면적이 얇으니까 뭔가 종이 같은 건데 잘 잘리지. 만약에 단면적이 되게 넓은 가위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뭉툭한 가위야. 이렇게 넓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종이가 잘 안 잘리겠지. 그지? 그래서 압력이라는 걸 정리를 잘 해보시고요. 우리 과학을 할 때는 단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지만 힘의 단위는 우리 뉴턴이었고요. 면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터 단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제곱미터가 되겠고, 그래서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작용하는 면적이 같을 때와 그 다음에 힘의 크기가 같을 때에 대한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면적이 같을 때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당연히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도 커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이 같을 때는 면적에 따라서 하나는 가로로 쭉 놓여져 있고요. 라 같은 경우는 세로로 해서 이렇게 또 돼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고 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좁죠. 면적이 단면적이 좁아지니까 라 같은 경우가 면적이 작아지니까 압력이 크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죠. 다보다는 라가. 그래서 면적에는 반비라는 값이고 압력은 힘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값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와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압력을 작게 한다라고 하는 건요. 일반적으로 압력을 작게 한다는 거는 면적을 크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압력을 크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면적을 작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 몇 가지 예를 들긴 했는데요.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는 뭔가를 넓혔다고 생각하면 돼요. 면적을 넓혔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썰매 요즘은 안 타겠지만 어릴 때는 한번 타봤을 거 아니야, 그지? 눈썰매 어떻게 되니? 넓게 해가지고 넓게 돼 있죠, 그지? 그래서 눈을 이렇게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왜냐면 이제 눈썰매 같은 경우는 어른이 타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타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압력을 작게 해서 천천히, 비교적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넓게 해야겠죠. 그리고 스키 같은 경우도 스키는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잘못 말했네. 자, 눈썰매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을 넓게 해서 압력을 그치? 맞는데? 아니, 맞고 그 다음에 스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겠다. 이제 면적을 좁게 해가지고요. 지금 스키와 스노보드를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스키를 스노보드와 비교한다면 스노보드가 압력이 작아진 거고 스키가 압력이 커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지? 근데 얘를 스키와 스케이트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되겠니? 스케이트가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가 되겠고 스키 같은 경우가 스케이트보다는 압력이 조금 작아진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꼭 이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세요. 스케이트랑 스키랑 스노보드를 비교했을 때 안 타봤어도 뭔지는 알죠? 스케이트 날은 굉장히 얄쌍하고 낡잖아. 그리고 스키는 한 요 정도 된다고 치자. 근데 스노보드는 넓잖아요.
그리고 스케이트는 좁아. 그래서 만약에 지금 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두 개를 비교한 거고요.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압력을 크게 한 경우고 스키는 압력을 작게 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스키가 압력을 크게 한 경우가 되겠고 스노우보드가 압력을 작게 한 경우가 되겠지.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고 요거는 압력이 점점점 이렇게 커지겠죠. 면적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썰매까지 비교한다면요. 눈썰매는 아예 이제 널떡하잖아. 이렇게 이제 그죠? 여기 포대 같은 데다가 타가지고 내려가잖아. 아니면 플라스틱 이렇게 바켓스 뭐 그냥 바스켓 같은 거를 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점 넓어지면서 압력은 작아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스케이트, 스키, 스노보드, 눈썰매까지.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문제에 스케이트와 스키를 비교했는지 스키와 스노보드를 비교했는지 아니면 눈썰매와 뭐 스케이트를 비교했는지 상대적으로 비교한 값이니까 한번 머릿속에 잘 정리해보세요. 면적이 넓어질수록 압력은 작아지더라. 결론은 이거는 기억하면 되겠죠. 압력은 면적의 반비라고 힘에는 비라는 값이다. 알겠죠? 맞더라. 그리고 예를 들면 갯벌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널빤지 뭐 이런 것들 천천히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널빤지가 있죠. 바닥을 넓게 해서 힘에 작용하는 면적이 넓어지면 압력이 작아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는 뾰족한 것들 찾으시면 돼요. 못이라든지 압정이라든지 뭐 나사라든지 뭐 가위라든지 칼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뾰족한 것들 찾으시면 되고요. 면적이 좁아지면서 압력이 커지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리고 스케이트 안에서도 또 나눌 수 있어. 김연아가 타는 피겨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앞날이 굳이 하면요 앞날이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휘어져 있고 살짝 그 날의 면적도 좀 달라. 그런데 우리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알죠? 빨리 가야 되는 것들, 뭐 모태범인 이런 선수들이 타는 거, 이상화나 그런 데 타는 거는 굉장히 날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렬로 돼 있고요. 피겨 선수들은 이렇게 회전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기가 꺾여 있어. 그래서 단면적으로 조금 더 늘린 경우가 있지. 굳이 따지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비교하진 않겠지만 요 순서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 강의 2번 한번 보시면요. 압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현상인데 연필의 양쪽 끝을 같은 크기의 힘으로 눌렀을 때 당연하게도 뾰족한 연필심을 누른 손가락이 당연히 아프겠죠? 왜? 뾰족할수록 면적이 작아지니까 압력은 더 커진다. 힘은 같을 때. 쌤, 저 갑자기 드는 의문인데 그러면 압력이 지금도 저희 몸을 누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안 아파요? 평형을 이루고 있거든. 우리 진화 과정에서 처음에는 모든 생물들이 바닷속에 있다가 이제 대기가 생기면서 육상으로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우리가 수억 년이 지나면서 점점점 바깥에 있는 대기와 우리 몸 안에 있는 대기가 평형을 맞춰가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대기압하고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안 나는 서로 거죠. 누르는 것도 못 느끼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못 느끼는 상태야 지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거나 고산 지방에 가면 기가 먹먹해지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왜냐면요. 바깥의 대기압이 내 몸의 기압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기가 팽팽해져서 밖으로 이제 압력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멍하게 돼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그죠?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적응이 되고 아니면은 입을 벌리면요. 우리 몸에 평형을 맞춰주는 기관이 있어. 이제 유스타키오관 혹은 인두관 뭐 이런 같은 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압을 맞춰주는 관이 또 있어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이제 평형을 맞춰 나가게 돼요. 여튼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얘를 내가 똑같은 힘으로 만약에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얘를 이렇게 찌를 때랑 얘를 지우개로 찌를 때랑 어디가 더 아프겠니? 얘가 더 아플 거 아니야, 그죠? 왜? 뾰족하니 면적이 얇아서. 얘는 이렇게 아무리 눌러도 안 아프잖아, 그죠? 근데 얘를 때리지 마세요. 찌르면 아플 거야. 그렇구나. 떠들 때마다 찌르고 싶대요. 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기체 압력이라고 있는데 이번에는 압력을 이제 기체 입자들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볼 거예요. 자, 일정한 면적에 기체가 충돌해서 가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기체가
누르는 힘을 우리가 기압이라고 정의를 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기체의 압력을 우리는 기압이라고 정리해. 그래서 압력을 기압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단위 면적당 공기가 누르는 힘으로 정의를 하고요. 이 힘은 보통은 이제 기체라는 건 입자잖아. 그래서 기체의 충돌, 요 힘은요. 기체의 충돌 횟수로 정의를 하고요. 이제 입자들이 어떤 벽을 이렇게 땅 치는 거랑 땅 치는 거랑 어디가 힘이 더 센 거니? 당연히 충돌 횟수가 큰 게 압력이 힘이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충돌 횟수로 보통을 생각하고요.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공간이 되겠죠. 공간의 넓이라든지 보통 부피 혹은 넓이가 되겠고요. 부피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건요. 이 공간 안에서 어떤 특정 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는 면적도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체 입자의 움직임을 힘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면적 같은 경우는 부피나 넓이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이제 공기 압력 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놓은 압력을 변화시키는 특히 기압을 변화시키는 조건들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요거에 대한 예가 되겠어요. 기체 충돌 횟수를 늘리거나 공간의 부피나 넓이를 늘리거나. 이 부분은 책에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를 하실 부분은 이 정도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이제 추가를 해놓은 거. 그래서 기체 압력부터 다시 보시면요.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돼 있는데요. 기체 압력, 공기라는 건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서부터 그리고 앞뒤, 좌우 모든 곳에서 공기가 둘러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기가 누르는 힘은 한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그냥 누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물이 가득 든 유리컵에다가 신문지 같은 거, 신문지나 이제 A4 용지 같은 걸 딱 붙여놓고 공기가 안 새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뒤집으면요 종이가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물이 아무리 눌러도 밑에서 공기가 떠받치는 힘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실험이 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뭐 신문 잘 안 보지만 넓은 종이 같은 데다가 그다음 자나 뭐 연필 같은 거 집어넣고 이렇게 들어올리면은 잘 안 들어올리는 경우가 있어. 생각보다 무거워. 그치? 그게 공기가 누르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정리하면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벽을 생각해 보셔도요. 벽에 대해서 일정한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벽에 대해서 기체 입자가 그냥 딱 이렇게만 수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치? 수평하게도 작용하고요. 뭐 거의 비스듬하게도 작용하고 위에서도 이렇게 이제 거의 뭐 이렇게 휘듯이 또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용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 수가 많으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늘어서 기체 압력이 커진다 돼 있죠. 거기다 이제 밑줄에 넣으시고요. 우리 이제 이 공간에 만약에 100명이 들어와 있어. 100명이 들어와 있으면요. 이 벽이 받는 만약에 이 충돌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눌려가지고 벽은 충돌 횟수가 늘어날 거냐, 그죠? 이렇게 막 계속해서 밀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딱 4명, 5명만 있어. 그러면은 충돌 횟수는 거의 없겠죠, 그렇지? 근데 기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니까 기체가 어떤 이제 방 안에서 입자라는 건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얘가 가만히 있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 입자가 굉장히 적어, 기체 입자가 적어 그러면은 충돌 횟수가 굉장히 적겠죠. 단위 면적당이니까 요 특정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충돌은 굉장히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얘기잖아. 그런데 입자들이 되게 많아. 꽉 차 있어. 그러면요. 이게 언젠가는 계속해서 부딪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죠? 단위 면적당 충돌 횟수도 증가하겠지. 그래서 기체 입자 수가 증가하는 건요. 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힘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체 입자 수가 증가하면요. 충돌 횟수가 증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충돌하는 이 힘도 커진다고. 알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그래프에서 기체 입자 수가 많을수록 되는데 많을수록에 대해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압력이 커지는 이유는 왜? 충돌 횟수가 커지기 때문에 충돌하는 힘이 커진다. 알겠죠? 두 번째,
용기의 부피가 당연히 방이 우리가 100명이 있는데 방이 요만한 방에 100명이 있을 때랑 이거보다 4분의 1로 줄었어. 근데 거기다 100명을 집어넣었어. 뭐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어디가 더 힘드니? 당연히 충돌 횟수는 좁은 곳일수록 더 많이 충돌을 하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피라든지 넓이가 좁아지면은 이거는 기체는 이제 공간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부피라고 정의하고요. 부피가 좁아질수록 당연히 충돌하는 한 면에 충돌하는 횟수는 늘어나겠죠.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면적만 따지면요. 면적은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 충돌 횟수는 증가하는 거니까 어쨌건 압력의 입장에서는 면적이 좁아지고 충돌 횟수는 커지는 거니까 압력은 커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값이 조건인 거예요. 기체 입수가 증가하거나 용기 부피가 감소하거나 온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온도 같은 경우는요. 고체라든지 액체 같은 경우는 액체도 조금 부피가 늘어나긴 하는데 기체 같은 경우는요. 크게 부피가 증가할 거거든요. 그걸 관련해서는 뒤에서 배울 텐데 기체, 고체 입자, 액체 입자, 기체 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체 입자 같은 경우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나랑 얘가 거의 붙어 있어. 이렇게 잡혀 있어. 내가 이렇게 잡고 있어. 서로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액체는 어떻게 되냐면 입자간의 거리가 이렇게 좀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기체는요. 얘와 얘가 아예 빠이빠이한 상태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체 같은 경우는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고 인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 그런데 온도라는 거는 열을 이렇게 공급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잖아요. 근데 고체는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에너지를 공급시켜도 별로 안 늘어난다. 그런데 액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에너지를 받으면 굉장히 발광을 해요. GX 발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요. 기체가 운동이 커지면서 충돌 횟수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결과적으로는 힘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죠. 알겠죠? 그래서 기체 입자 수가 많을수록 동그라미 쳐놓고 용기 부피가 작을수록 요거는 다리 면적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온도는 높을수록 기체 충돌 횟수가 결론이에요. 충돌했던 이 세 가지 모두 어쨌건 기체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도 커진다. 알겠죠? 선생님. 아니 그래서 저희 몸이 세포로 이루어지는데 세포도 입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몸은 계속 떨리고 있는 거예요? 뭐 떨리고 있어요. 너 지금 떨고 있잖아. 굉장히 네. 압력이랑 운동 속도랑 관련이 어? 기압이랑 운동 속도랑 관련이 기압은 운동 속도? 운동 속도? 너무 멀리 나갔는데 이 충돌 횟수라는 게 왜 생기냐면요. 당연히 운동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기체가 온도를 얻으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를 얻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거거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면서 만약에 같은 공간에 100이라는 애가 있어. 입자가 100개가 있어. 입자가 100개가 있고 여기도 100개가 있어. 근데 여기는 온도를 예를 들면 한 10도씨고 여기는 온도가 한 50도씨야. 근데 만약에 같은 온도라면은 입자가 같으니까 우리는 충돌 횟수를 똑같이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온도가 50도거나 뭐 하여튼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시켜줬어. 그럼 얘가 더 많이 움직일 거야.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속력이 빨라졌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기체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운동 속도가 빨라져. 그래서 충돌을 많이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더 많이 GX 발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왜? 운동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울 거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그냥 그 과정을 생략하고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 말이 이제 운동 속력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충돌 횟수가 증가돼요.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조금 더 이제 그 과정은 물리 시간에 가시면 이걸 계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와, 그건 나중에 싫다. 계산할 거니까. 자, 그래서 세 가지 잘 기억해야 돼요. 기체 입자 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용기 부피가 작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뭐가 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힘이든 면적을 변화시켜서 기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알겠죠?
자, 얘를 한번 보시면요. 찌그러진 축구공에 공기를 넣었어요. 축구공에 공기를 넣는다는 건요. 요 세 가지 조건 중에 뭐에 해당될까? 글쎄요. 입자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공기 입자수를 넣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찌그러진 축구공에 공기를 넣어요. 그럼 축구공 속에 있는 기체 입자수가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기체 입자가 계속해서 축구공에 있는 벽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압력이 커지겠지. 그러면서 축구공 속에 있는 공기 압력이 증가되고요. 축구공이 사방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죠.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요. 풍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선이 조그맣게 있다가 우리가 후 불수록 이렇게 커지잖아. 다른 게 증가한 게 아니라 공기의 양이 증가한 거잖아. 우리가 불어넣어서, 그지? 공기의 양이 증가하면서 뭐가 증가한 거니? 기체 입자 수가 증가한 거야. 공기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기체 입자가 계속해서 그 얇은 풍선벽을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무리 불어도 천천히 만약에 불면요. 맞아. 하면요. 충돌 횟수가 느리니까 얘가 잘 안 부러지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불면 충돌 횟수가 계속해서 높아지니까 벽을 계속해서 땅땅땅땅땅 때리니까 점점 커진다고. 알겠지? 그러면은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네. 그러면은 입자가 멈추는 온도가 뭐 마이너스 100 몇 도였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은 과학에서는 모든 입자들이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해요. 풍선을 거기에다가 넣으면은 왜 부피가 없어져요? 어? 아니 풍선을 그래서 그 입 아니 얼어서 터지겠지. 애지가 얼어서 깨지겠지. 아하, 당연한 얘기라고 천재시구나. 했어. 아하. 아, 아니, 이제 얼죠. 근데 그 상태에서 네가 뭔가를 딱 치면은 이제 충돌이 가해지면서 빵 하고 깨지는 거지. 그죠? 아, 우리 그 뭐냐 그 냉동인간 만들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제 액체 질소 같은 데다가 마이너스 몇백 도에다가 몇백 한 1, 200 이런 데다가 넣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사람이 얼잖아. 그래서 동면을 시키는 거잖아. 몸 안에 있는 액체를 다 뺀 다음에. 그게 냉동인간의 원리거든요. 여튼 그런 게 있다. 자, 48페이지 2번의 마지막으로 기체 압력을 이용한 이제 실생활에서 예를 한번 볼게요. 에어백이라든지 에어백 같은 경우는 공기 입자를 늘려가지고요. 이제 이번에는 단위 면적을 늘린 거죠. 면적을 늘려서 압력을 줄인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풍선 놀이 틀, 요거는 이제 우리 어디 뭐냐 물놀이장 같은 데 가면 있는 거잖아. 또 마찬가지로 공기를 넣어가지고 단면적을 크게 해서 압력을 줄인 경우가 되겠죠. 튜브도 마찬가지로 공기를 많이 넣어서 이제 단면적을 크게 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구조용 공기 안전 매트라든지 혈압 측정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 그죠? 똑같은 거고요. 기체가 차면서 기체 압력이 커져서 부풀어 오른다. 단면적을 줄여서 그 다음에 압력을 크게 한다. 아니면 반대로 면적을 커서 압력을 줄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른쪽에 우리 예. 1, 2, 3, 4, 5번 한번 이제 1번 풀었나 안 풀었나 모르겠다. 저희 뭐 1, 쭉 2번 풀어보세요. 풀었었어요. 그럼 3, 4, 5번 풀어보세요. 어. 오늘 시험 단원 기출 문제는 미리 받아. 11개밖에 안 돼요. 미리 받아야지. 아닌데. 햇니 너는 풀었니? 네. 정말? 네. 3번 기체의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들인데요. 기체의 압력은 한쪽 방향으로 작용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공기는 작용하고 있죠. X가 되겠고요.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 기체의 압력도 커진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조건, 입자수라든지 용기 부피라든지 온도 모두 충돌 횟수를 증가시켜서 지키는 경우에요. 기체의 입자수가 늘어나거나 용기 부피가 감소하거나 온도가 증가하거나 결국에는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힘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낸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3번 용기 부피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입자수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X, O, O가 되겠네요. 4번 찌그러진 축구공에 공기를 넣었어요. 축구공 속에 있는 기체 입자수가 증가하여
기체 입자들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고요. 축구공 속에 있는 공기 압력이 증가함으로 축구공이 부풀어 올라 크기가 커진다 돼 있고요. 아까 전에 봤던 왼쪽에 얘가 제가 뭐 압력을 이제 다른 면에서 생각을 했었던 건데 뭐 공기를 불어넣는 에어백이라든지 풍선이라든지 뭐 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체 입자수를 증가시켜서 이렇게 부풀게 빵빵하게 한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기체 압력을 이용한 예인데요. 뭔가 공기를 집어넣어서 빵빵하게 만드는 거 찾으시면 되겠죠. 풍선 같은 것들, 튜브라든지 뭐 에어백 같은 게 되겠네요. 니은하고 리을 되겠어요. 오늘 시험 한쪽이에요? 여기 답이 자 넘겨주시고요. 50페이지 기체 압력에 대한 실험 보시면요. 페트병에 쇠구슬 15개를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페트병을 양손으로 잡고 막 흔들어 손바닥에 느껴지는 힘을 확인한다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15개에서 이번엔 30개로 늘렸어. 뭐 당연히 흔들면은 30개가 흔드는 힘이 더 세겠죠. 그럼 내가 느끼는 힘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3번 각각의 페트병을 손으로 잡고 같은 빠르기로 좌우로 흔들면서 손바닥에 느끼는 힘을 비교한다 하는데 단위 면적당 힘을 느껴본 거고요. 이때 변화시킨 요인은요. 면적은 똑같이 하고 힘을 증가시킨 경우가 되겠고요. 충돌 횟수를 증가시킨 게 되겠죠. 15개에서 30개로. 그죠? 입자수가 많아지면 충돌 횟수가 늘어나서 압력이 커진다는 걸 확인한 실험이에요. 페트병을 같은 빠르기로 흔드는 까닭은 입자의 운동 속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다 돼 있고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서우가 말했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온도를 변화시켰다 그러면 운동 속도를 빠르게 증가시키는 경우가 되겠죠. 페트병에 넣는 쇠구슬의 수를 다르게 해서 흔드는 까닭은요. 손바닥에 느껴지는 힘이 달라지니까 입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압력이 달라짐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되겠죠. 결과를 보시면요. 과정 1을 보시면 양손에서 쇠구슬이 충돌하는 힘이 느껴지고요. 과정 3에서는 쇠구슬의 수가 많을수록 손바닥에 느껴지는 힘이 커진다. 과정 1을 보시면요. 알 수 있는 것은 쇠구슬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공기 입자들은 기체 입자들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한 거고요. 과정 3에서는 기체 입자 수가 많으면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도 늘어나니까 압력이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실험이 되겠죠. 1번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2번 기체 입자 수가 많을수록 입자가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서 기체 압력은 커진다. 자, 확인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서 52페이지에 1번부터 딱 9번까지만 풀 거야 오늘은. 나머지 뒤에 10번부터 시작한다까지는 숙제로 해오세요. 오늘 1번부터 9번까지 안 풀어요? 내 네. 실수? 1번에서 9번까지만. 네, 사랑해요. 이제 다음 단원이 기체의 압력과 온도와 부피의 관계인데요. 원래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 그 다음에 기체의 온도와 부피가 따로따로 챕터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양이 좀 저희도- 많았었는데 그리고 좀 어려운 내용도 있었는데 그거 다 빠지고요. 식 같은 것도 다 빠지고 해서 여러분들 조금 쉬워졌어요. 참고해 주시고 양이 저희 그만큼 오늘 줄었다. 보라색 숙제 없어요. 보라색은 역시 시험으로 풀잖아. 이거 보라색이 숙제예요. 이거 시험이에요. 네. 내신 쑥쑥이나 풀어오세요. 이건 쌤이 바꿨네. 유세. 그리고 혜윤이 지난 시간 안 와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광쌤 과학탐구라고 해서 질문 게시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볼 거 아니야, 너네. 6학년 또 보니? 중간고사. 안 보죠? 6학년이요? 중학교 1학년 이제 보잖아. 원래는 안 봤는데 작년에는 올해부터 저희 보잖아요. 2학기 때 보는데 표. 이렇게 안 봐? 1학기 때 이제 자유학기제예요. 니는 자유학교야? 본 학교도 있거든. 그래서 아, 여기다가 들어가셔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다른 문제집 풀다가 혹은 뭐 학교에서 뭐 이렇게 풀라고 주잖아. 시험 그거에서- 시작까지만 네. 해도 돼요?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서 올려드릴게요. 학교에서 시험 풀다가 질문해도 돼요? 학교에서 푸는 그 문제지들 있잖아, 그지? 마찬가지 초등학생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들 있으면 저한테 올려주시면 제가 같이 풀어요. 알고 봤더니 그걸 막 다른 학교에 넘겨가지고 돈 벌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뭔 소리야? 그걸 어떻게 벌어? 이게 빨리 백신종 풀어.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 하지 하면서 말고. 막 유출하고 엄마가 그 학교에서 푸는 문제지 있잖아요. 원래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주는 문제가 문제들 있어요? 있잖아. 있어. 너는 안 주니? 아 있어요. 그래. 그거 혹시라도 못 풀겠으면 아니면은 뭐 숙제 같은 거 있잖아. 수행이나 이런 것들. 다 물어봐도 돼요. 수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팁을 드릴게요. 중학생들 이제 수행하니까.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쌤? 꿈? 자, 1번부터 같이 보자. 자, 압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같아 있고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정의했어요. 근데 기억은 맞겠죠? 네, 같은 면적의 힘이 작용하면요, 힘의 크기가 클수록 당연히 압력은 커지겠죠. 힘의 크기가 커질수록 면적이 좁아질수록 압력이 커진다 그랬어요. 기억 미연이 맞네요. 4번 되겠고요. 자, 넘어가자. 스펀지가 눌리는 정도가 가장 작은 것들인데요. 힘이 작고 단면적이 큰 걸 찾으면 되겠죠. 그럼 나가 되겠지. 굳이 한번 찾아보면요, 나보다는 가가 클 것 같고요. 가보다는 아무래도 두 개가 누르는 거니까 나가 크겠죠. 나가다. 나가다. 나가지 마. 3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어요. 가와 나를 비교하면 가의 압력이 크죠. 나와 나를 비교하면 다의 압력이 더 크죠. 무게가 더 크니까. 가와 나를 비교하면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겠죠. 4번 나와 나를 비교하면 힘의 크기가 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겠죠. 답은 5번이네요. 가와 나를 비교하면은 면적과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알 수 있다 돼 있는데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조건 자체가 가는 세로로 놓여져 있고 다는 가로로 놓여져 있으니까. 3번에 5번 되겠고요. 4번에 그림과 같이 스펀지 위에 같은 벽돌을 다양하게 그래서 3번에 5번 같은 경우는요, 작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대해서만 알 수가 있겠지. 벽돌이 두 개로 늘었습니다. 그죠? 4번 스펀지 위에 같은 벽돌을 다양하게 놓아올렸을 때 압력이 가장 큰 경우는요, 일단은 무게가 두 개로 늘었을 때 그 다음에 가로보다는 세로. 답은 5번 되겠죠. 그리고 압력이 가장 작은 경우는 2번 되겠죠.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야겠지. 자, 5번은요, 물을 가득 채운 페트병을 스펀지 위에 올려놨대요. 가는 빈 페트병이니까 제일 가볍네, 그치? 나 같은 경우는 물을 가득 채웠는데 다 같은 경우는요, 세로가 아니라 거꾸로 뾰족한 쪽으로 이제 누른 거죠. 단면적이 작아진 경우야. 그래서 가, 나, 다 순으로 커지겠죠. 압력의 크기는 가나다이다 맞고요. 가와 나는 스펀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다르죠. 네, 가는 빈 거고 나는 무거운 거니까. 다는 나와 다는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다르잖아. 그래서 5번에 1번 되겠고요. 주어진 면적에 수직으로 힘이 작용했을 때 가장 큰 압력이 작용하는 것은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을 하시면 돼요. 1번 같은 경우는 힘은 위쪽으로 문자에다가 적으시고요. 단면적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10분의 10 20분의 10 5분의 20 10분의 20 하시면 여기 2가 되겠고 여기 4가 되겠고 2분의 1 되겠고 1이 되겠고 2가 되겠죠. 그래서 얘 4번 되겠네요. 이런 굉장히 간단한 산수 문제 같은 거를 틀리시면 안 돼요. 개념 잘 결국은 개념 문제잖아요. 그치? 계산 문제가 아니라. 7번 연필의 뭉툭한 부분과 뾰족한 부분. 당연히 뾰족한 부분이 힘이 크게 느껴질 거야. 더 아파. 왜? 면적이 좁으니까. 자, 이 현상을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힘이 받는 면의 넓이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 아니면 5번이겠다. 면의 넓이가 좁을수록 압력이 커진다거나 면의 넓이가 넓을수록 압력이 작아진다 중에 골라야 되니까 답은 4번 되겠네. 7번에 4번 되겠고요.
압력을 이용하는 원리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압력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하겠죠. 빨대 한쪽은 뾰족하다. 이건 압력을 크게 한 거죠. 단면적을 작게 해서. 2번 갯벌에서 널빤지. 요거는 압력을 작게 한 거죠. 단면적을 넓혀서.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 중에 하나겠다. 그지? 3번 눈썰매. 4번 설피. 5번 얼음 위를 엎드려서. 이런 건 전부 다 단면적을 넓힌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단면적을 넓혀서 압력을 작게 한 경우가 돼서 답은 1번 되겠고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설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혹시라도 기억 안 나시는 분은요. 겨울에 우리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 옛날에 눈 위에서 잘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발에다가 이렇게 오픈으로 해가지고 넓게 이렇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배드민턴 채 있지. 배드민턴이나 뭐냐 테니스 채처럼 이렇게 넓은 둥근 테에다가 이렇게 노끈들을 이렇게 꼬아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신발 밑에다가 딱 여기다가 장착을 시켜. 부츠처럼. 그때 그러면요, 말하셨어요. 혹시라도 기억 안 날까봐 우리 회원님 그때 안 왔으니까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맞지 않아요? 여기 설기 알겠죠? 자 마지막 9번 다음 현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압력의 성질을 돼 있는데요. 못은 뾰족한 끝부분이 있어서 단단한 벽이나 나무에 못을 쉽게 박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적을 좁게 하면은 압력이 커진다는 거를 이용한 게 되겠죠.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면적을 찾으셔야 되고 3, 4, 5번 중에 하나겠다. 답은 3번이고요. 작용하는 면적이 넓을수록 좁을수록 압력이 커진다. 이거 3번 되겠죠. 면적이 넓으면 압력이 작아지고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네, 그렇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문제 꼭 풀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이번 시험 100점 맞으면은 간식 주세요. 아이 100점 맞으면 간식 주세요. 쌤 주실 거죠? 이름 꼭 써주세요.